안녕하세요. 저는 자이 베이스 세션 어텐션 논문 발표를 맡게 AI 빅데이터 응용학병원학과 학생 이수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되게 그 논문 순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NLP 히스토리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이런 히스토리 기호도를 보는 게 좀 이해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봤고, 일단 오늘 진행할 논문은 어텐션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본 장표에서 제가 어, 보실 수 있도록 첨부를 해놨는데요. 구문 기반 번역 시스템에서 신경망 기계 번역 그리고 나아가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구문 기반 번역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번역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인 NMT에서는 대형 단일 신경망을 구축을 해서 문장을 입력받고 번역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대부분의 NMT 모델의 경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받아서 픽스드 랭스 벡터, 즉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기반으로 번역된 문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올바른 번역을 생성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코더 디코더 시스템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신경망이 소스 문장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고정 길이 벡터로 압축을 해야 한다는 이런 한계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경우 트레이닝 코퍼스보다 더 긴 센텐스를 처리를 할 때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인풋 센텐스가 길어질수록 모델 성능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확장해서 얼라이먼트와 트랜슬레이션, 그 정렬과 번역을 동시에 학습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번역할 워드를 제너레이트 할 때마다 소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를 소프트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해당 컨텍스트 벡터를 기반으로 타겟 워드를 예측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이 기존 인코더, 디코더 모델 대비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문장을 하나의 고정 길이 벡터로 인코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풋 문장을 시퀀스 오브 벡터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벡터로 변환을 한 후에 디코딩 과정에서 적절한 벡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문장의 모든 정보를 고정된 벡터에 억지로 압축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는 방식이 되었고요. 긴 문장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 관점에서의 이제 번역이란 주어진 소스 센텐스 X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타겟 센텐스 Y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NMT에서는 병렬 학습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문장상의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델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습 후에 이제 소스 센텐스 X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번역문 Y를 검색해서 생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드렸듯 NMT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인코더에서는 소스 센텐스 X를 입력받아서 인코딩하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딩된 벡터를 바탕으로 타겟 센텐스 Y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아래는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부분에서는요. 인풋 센텐스 X를 벡터 C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인풋 센텐스 같은 경우는 시퀀스 오브 벡터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RNN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변환이 됩니다. 그 각각 어떤 걸 뜻하는지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RNN을 사용해서 각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고정 길이 벡터 C를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부분에서는요. 컨텍스트 벡터 C와 이전에 예측된 그 워즈들을 이용을 해서 넥스트 워드 YT를 예측하는 역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previously predicted word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RNN을 통해서 Y의 각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단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RNN을 사용해서 각 단어의 확률을 모델링하고 비선형 함수 C를 활용해서 넥스트 워드를 예측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RNN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식경망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고 논문에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활용과 번역 성능 개선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NMT, 신경망 기계 번역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아키텍처는 바이디렉셔널 RNN 인코더, 즉 양방향 RNN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RNN 인코더에서는 인풋 센텐스를 양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학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인풋 센텐스를 동적으로 서치를 해서 적절한 워드를 선택하는 역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본 아키텍처의 디코더와 인코더에 대해서 살짝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일단 이번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각 조건부 확률을 본 장표에 상단 이 수식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달리 각 타겟 워드 YI에 대해서 개별적인 컨텍스트 벡터 CI를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벡터 CI 같은 경우는 인풋 센텐스를 인코더가 매핑한 어노테이션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고 각 어노테이션 HJ는 인풋 시퀀스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만 특히 특정 단어 J 주변 정보를 좀 더 강하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콘텍스트 벡터 CI는 장표 좌측 수식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가중치 A, I, J를 사용을 해서 어노테이션 HJ들의 가중합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어노테이션 HJ의 중요도를 가중치 A, IJ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어노테이션 HI의 가중치 A, IJ는 장표 이쪽 가운데 있는 이 수식과 같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IJ는 얼라이먼트 모델에서 계산된 점수이고,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인풋 센텐스 HJ를 기반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얼라이먼트 모델 A 같은 경우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통계적 기계 번역 시스템과 달리 직접 소프트 얼라이먼트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비용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역전파할 수 있고 얼라이먼트 모델과 전체 번역 모델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중치 AIJ나 얼라이먼트 스코어 EIJ는 트랜스레이션 과정에서 특정 어노테이션 HJ의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디코더가 인풋 센텐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정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인코더가 전체 문장을 하나의 벡터에 압축할 필요 없이 인포메이션이 어노테이션 시퀀스에 분산이 되고 디코더는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인코더입니다. 기존 RNN 같은 경우는 인풋 센텐스를 첫 심볼 X1부터 마지막 심볼 XTX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바이디렉셔널 RNN, 즉 양방향 RNN을 사용을 해서 각 단어의 어노테이션이 해당 단어와 더불어서 그 이후 단어들의 인포메이션까지 포함을 하고자 합니다. 바이디렉셔널 RNN의 경우 포워드 RNN, 백워드 RNN, 즉 순방향과 역방향 RNN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순방향 RNN의 경우 인풋 시퀀스를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도 순방향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고 당연히 역방향의 경우 인풋 시퀀스를 리버스해서 역순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도 역방향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순방향과 역방향 아래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장표 우측 하단과 같이 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단어 XJ의 어노테이션 HJ는 해당 워드의 순방향 히든 스테이트와 역방향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생성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HJ는 이전 단어와 이후 단어 인포메이션까지 모두 포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 장표 좌측 하단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에서 해당 모델을 평가를 했고요. 데이터셋으로는 ACL에서 제공하는 바이링구얼 패럴럴 쿠퍼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비교를 위해서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 성능과 함께 비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모델 모두 동일한 데이터셋과 학습 과정을 공평하게 거쳤고요. 트레인 버전의 경우 각 모델이 최대 30단어 문장과 최대 50단어 문장으로 길이를 제한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우선 실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LEU 기반 트랜슬레이션 성능 평가 결과인데요. RNN 서치 모델이 기존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표시된 게 개선된 성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RNN 서치 모델의 경우 병렬 포커스만으로도 기존의 구문 기반 트랜슬레이션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 길이에 따른 모델 성능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RNN 서치 모델은 기존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이 고정 길이 벡터를 사용한다는 그런 한계를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기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길이가 긴 문장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RNN 서치 모델을 제안을 한 건데요. 실제 실험 결과 기존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달리 RNN 서치 모델의 경우 길이가 긴 문장에서도 훨씬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성과 점점점점 돼 있는 게 RNN 서치 모델이고요. 특히 RNN 서치 50에서는 50단어 이상의 문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탄탄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에 대한 정성적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첨부된 사진 같은 경우는 RNN 서치의 소프트웨어 얼라이먼트 시각화 결과입니다. RNN 서치는 번역된 문장의 단어와 본래 문장 단어 간의 소프트웨어 얼라이먼트를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X축 같은 경우는 원문인 영어 문장 단어,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번역된 프랑스어 문장의 단어를 뜻하고 각 픽셀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 가중치 A, IJ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픽셀이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간 단어 얼라이먼트가 대체적으로 좀 단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얼라이먼트의 경우 단어를 1대1로 직접 매핑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문과 번역문 길이가 조금 상이해도 대응이 대체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RNN 서치 모델의 경우 길이가 긴 문장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길이가 긴 두 예제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는 문장의 특정 부분 이후 의미가 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 RNN 인코더 디코더라는 기존 모델이 좀 긴 문장에서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당연하게도 RNN 서치 모델에서는 왜곡 없이 끝까지 우수하게 번역을 해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사진이 RNN 서치 50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RNN 서치가 긴 문장을 하나의 고정된 길이 벡터로 압축할 필요 없이 특정 단어 주변의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정확하게 인코딩하면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원문 자체의 전체적인 의미도 유지를 하고 그 문장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누락도 없이 정확히 번역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NMT 방식이 가지는 고정 길이 벡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소프트 서치 방식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기법까지 도입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 전체가 조인트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고, 마지막으로 기존 구문 기반 트랜슬레이션 시스템과 비슷한 성능 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해당 RNN 서치 방식의 경우 NMT 방식이 연구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당시에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논문을 기반으로 향후 NLP 논문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